책 있어? 하은이 건 좀 이따 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봅시다. 시단계 문제들이 좀 질문이 많은데, 시단계보다는 제가 집합 쪽 위주로 먼저 좀 문제를 풀 거예요. 시단계는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은 볼게요. 그리고 오늘 집합에 대한 설명을 잠깐은 할 거예요. 뭐 사실 알아야 될 만한 사실이 있냐 그러면 딱히 없기는 해요. 집합은 사실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집합의 표현 방법 정도는 한번 알아야 되니까 그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런 걸 할 거고요.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잠깐만요. 그래도 474번은 한번 하고 합시다. 네, 시단계 이동의 시단계겠죠? 474번. 일단 사람이 많은 문제는 좀 해보고 좀 하죠. 474번 맞은 분이 있어요? 맞은 분이 있긴 있나요? 네, 있네요. 오, 네. 이걸 하나 풀면은 시간이 꽤 많이 갈 건데 484번은 뭐니? 484번. 그래요. 차라리 484번이 낫겠다. 그럼 474번하고 C단계에서는 474번, 484번 두 개만 할게요. 다른 것들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이 두 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식만 잘 쓰면 되긴 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은 문제예요. 네, 이 문제를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두 개 있네요, 두 개.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를 하기를 좀 이래요. 자, OAB는 여기가 OAB잖아요. OAB를 X축으로 T만큼 이동한 애가 있고요. 자, OCD는 Y축으로 2T만큼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내부가 이제 육각형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언제 어떻게 육각형이 될까 좀 궁금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T만큼 움직여 볼게요. T만큼 움직여 볼게요. T만큼 움직였는데 파란색은 2T만큼 움직일 거니까 2T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더 많이 움직였다 칩시다. 겹치는 부분이 아직은 육각형이 아니네요. 그럼 님들이 보기에 얘가 육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이 점이 이 변 있죠, 이 변. 이 점이 이 변의 x절편을 넘어서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냐?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 친구와 만날 때 좀 삐져나가게 만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갔는데 이 친구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가서 자, 이 친구의 x절편보다 노란색의 꽁무니가 더 삐져나가야 노란색의 이 부분이 더 이 직선의 x절편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자,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아마 문제에서 제시한 바로는 t가 그게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뭘 구하면 돼요? 최초로 만날 때를 구해보면 되잖아요. 만날 때. 이 꼬다리 부분이랑 이 녀석의 x절편이 만날 때를 찾으면 되잖아요.
노란색이 꼬다리요? 원래 여기 0,0이었죠. 근데 오른쪽으로 t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좌표 t,0이죠. x좌표가 t죠. t,0. 자, 이 파란색 직선은요. 이 직선 지금 찾아볼게요. y는 x-1이거든요. 현재. 원래 가만히 있었을 때. y는 x-1이잖아요. 1-1이니까 그쵸? 기울기 1짜리. 근데 지금 제가 이 직선이 2t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니까 현재 이 직방은 이거일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x절편은 얼마예요? y에 0 집어넣으면 되니까 1-2t네요. 이 친구는 1-2t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보다 커야 돼요? 자, 이 친구의 좌표가 x좌표가 이 아이의 x절편보다 커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겠죠? 그쵸? 그럴 때 육각형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결론은 이걸 구해보면 이게 이제 t가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그래서 문제에서 그 t의 범위를 육각형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구해봐 했더니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인 거죠. 그럼 이제 더 진행되다 보면은 육각형이 안 되는 데가 또 오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오른쪽으로 쭉 가고 얘는 쭉 올라가면 언젠가는 육각형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언제냐? 언제인지 찾아보려고 봤더니 봐봐요. 좀만 더 옆으로 밀고 좀만 더 와볼게요. 좀만 더 옆으로 밀고 파란색을 좀만 더 보내보려고 보내보는데 느낌이 오시죠? 점점 파란색이 올라가는데 현재까지 육각형이 생기기는 해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자, 여기 조금에다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육각형이 생겼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보세요. 파란색의 밑변이랑 노란색의 여기 꼬다리가 역전되었을 때 육각형이 또 안 나오겠죠. 느낌이 오시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빨간색의 여기 꼬다리의 y좌표를 보면 되는데 그건 1이에요. 변함이 없죠, 1로. 자, 파란색의 이 부분 있죠? 이 밑변 부분이 이만큼 올라왔다? 얘 누구예요? 2t죠. 2t만큼 올라가니까요. 원래 0이었다가 2t 올라갔으니까 2t가 1보다는 작아야지 계속 육각형이 유지가 되겠죠. 이 2t가 1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육각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죠. 이걸 금방 구했죠. 그쵸? a는 2분의 1인 거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이 문제가 이제 저기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얘 하나만 좀 여기다 그릴게요. 이 문제가요. 둘이 겹친 것만 좀 그려볼게요. 겹친 거를 여기다 좀 그려보자. 좀 크게 그릴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이 문제 특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이 문제 특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맞는데? 이거? 안 되나? 안 되네? 이걸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기 싫은데. 잠깐만요. 어떻게 겹쳐야 돼? 진짜. 잠깐만.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드네. 기다려봐. 모르겠다. 그림을 그리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문제가 특이 어떤 특이 있냐면요. 자, 두 개를 그렸을 때 겹쳤잖아요. 이 아이랑 이 아이랑 합동이에요, 합동. 무조건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얘네들이 합동이거든요. 네. 아닐까요? 합동이어야 되는데. 좀 가고 좀 올라가고. 맞을걸요? 둘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봅시다. 문제에서 아마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인가 최소를 구하라고 할 거니까. 그쵸? 넓이의 최대가. 근데 넓이를 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이 직사각형에서 이 빨간색 두 개를 뺄 거라고요. 두 개의 베스트잖아요. 그쵸?
이거 누가 봐도 그렇죠? 가운데 있는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진짜 쉽거든요? 아까 말했죠? 야, 이 길이요? t예요. 왜요? 원래 있던 친구가 있는데 원래 있던 친구의 이 꼬다리 부분이 t만큼 이동해서 여기 t, 0이니까 길이 t죠? 그쵸? 야, 높이요? 아, 높이 2t죠. 왜 2t예요? 0이었던 애가 2t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거 2t죠. 이런 거 못 알아보는 사람이랑은 이제 솔직히 뭐 하기가 힘들죠. 그래프가 눈으로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는 0이었던 애가 2t만큼 올라갔던 2t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뺄게요. 뭘 빼면 돼요? 이 넓이 2배를 뺍시다. 2배를 뺍시다.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봐봐. 이 아이가 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있지. 봐봐. 이 아이가 즉각 이등변이에요. 왜요? 45도잖아요.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2개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쵸? 되게 쉽죠?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긴 t램이에요. 아까 여기 얼마였냐면요. 여기 저기 있잖아. 1-2t램에 좌표가 1-2t램에 내가 구해놨잖아. 이거 그 범위 구할 때 구해놨잖아. 1-2t x절편.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해보니까 t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3t-1이네. 한 변의 길이가 2배 하자. 2배 된다. 제곱하자. 2분의 1 하자. 요거 하나 뺄 거야. 야, 여기 합동인지 확인해보자.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자. 봐봐. 여기 2t램에 0,2t야? 0,2t야? 야, 이 직선의 y절편 찾아보자. 그러면은 이 길이, 여기도 어쨌든 이등변일 거 아니야. 기울기 1이니까 즉각 이등변일 거 아니야. 야, y절편 찾아보자. 자, 이 직선이 원래는 y는 x 플러스 1이었거든? y는 x 플러스 1? 여기 1짜리? 근데 내가 x축으로 t만큼 이동시킨다며. t만큼 이동시킨 직선이잖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야, y절편이 얼마야? 1-t네? 이 친구 y절편은 0,1-t네? 야, 둘이 빼봐. 2t에서 1-t 빼봐. 3t-1. 근데 말했잖아. 얘 둘이 무조건 합동이라니까? 한 변의 길이가 3t-1이고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3t-1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이제 여기 합동이고 그냥 외우는 게 좋겠죠. 고등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그냥 얘만 구하신 다음에 얘 한 변만 구해. 한 변이 3t-1이라며. 이거 제곱해. 끝. 아니 왜? 둘이 합동이니까 이거 합치면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되게 쉽죠? 이게 바로 육각형의 넓이에요. 자, 직사각형에서 이 모서리에 있는 삼각형 2개를 빼겠습니다. 2개는 무조건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 어떤 애들이라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자,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네요. 마이너스 7t 제곱 맞죠? 9t 맞죠? 맞아요. 자, 나왔죠. 자, 뭐야, 넓이가 위로 볼록하잖아. 대칭축 7분의 3이잖아, t가. 잠깐만, 7분의 3?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 2분의 1보단 작고 3분의 1보단 크잖아. 최대값 t가 7분의 3일 때 나오겠네. 7분의 3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7분의 9 더하기 7분의 18, 그러니까 7분의 9 빼기 1이니까 넓이 얼마야? 7분의 2다. 이 육각형의 최대 넓이 7분의 2더라. 그러니까 나 지금 2분의 1 더하기 7분의 2를 하면 되겠더라. 14분의 11인가? 나오겠다. 1번이죠. 그쵸? 이렇게 풀면 돼요. 맞은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네, 요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서 제발 눈으로 그림을 봐.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야, 넘어가자. 484번을 볼게. 484번을 보자. 자, 원 예위의 점과 그 다음에 원 예위의 점에 대하여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원을 그려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2,2의 반지름 1이요? 이 2,2의 반지름 1짜리 원이 하나 있고 4,2의 반지름 2짜리요? 아 뭐야 엄청 크네요. 대충 여기 점점점으로 그릴게요. 이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대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봐봐요. x1, y1은 이 좌표 여기 원 위에 있는 애고 x1, y1은 x2, y2는 여기 점선으로 그릴게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그 점까지 설명을 줬는데 어차피 x좌표끼리 더한 거 분의 y좌표끼리 더한 거를 구하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 중에 x끼리 더한 거 분의 y끼리 더한 건 없거든요. 그럼 생각을 좀 달리 해볼게요. 혹시 x1, y1이라 어쨌든 뭔가 x분의 y니까 기울기 같으니까 좀 머리를 써서 혹시 이런 점과 이렇게 생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말은 맞죠? 몇 절에 뭐야? 말은 맞죠? 그러니까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 하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 맞네요? 그쵸? 문제가 물어보는 게 잠깐만 그러면 이런 점들은 어떤 그래프 위에 있을까 보니까 뭐야 이 점들은 얘네 점들에 모두 마이너스 항상 붙인 거잖아. 아, 이 그림을 원점 대칭한 애 위에 있는 점들이겠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원점 대칭을 한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반지름 2짜리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 마이너스 이 점에 대한 반대면 여기겠다. 아,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는 이 원 그림의 이 큰 원을 원점 대칭한 원 위에 있는 점들이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는 아이가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생각이란 걸 좀 해보면 어쨌든 간에 x분의 y니까 기울기라고 자꾸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차라리 좌표에 먼저 음수가 붙어 있었나 보다. 저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최대. 여기까지는 했는데 정답을 못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아니 얘 위에 있는 점과 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기울기 최소는 얘죠. 동접하는 애. 아 이거 최대네. 최대는 이거죠. 제일 가파르니까 최대죠. 최소는요? 이거겠네요. 최소는 이거일 거예요. 그쵸? 봐봐요. 얘네들을 이기는 그래프 기울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접할 때가 싹 경계선으로 가장 작거나 가장 크겠죠. 문제도 뭘 물어봤지 근데? 아, 또 기울기를 구해달래. 그래, 기울기 구하러 가자. 제가 이 문제 좀 이제 신박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냈는데 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찾을 거냐 봐봐요. 이 점을 찾으면 꽤 편해집니다. 이 점. 왜냐면은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 두 개야 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이 점 어떻게 찾냐고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두 원이랑 접선 나오면요 무조건 닮음이에요. 보실래요? 자, 이 원의 중심까지 수직, 이 원의 중심까지 수직, 뭐 여기도 중심까지 수직이 있겠죠? 한번 얘네끼리 이어볼게요. 잠깐만. 이 직각 삼각형이랑 이 직각 삼각형은 닮음이잖아. 닮음이겠죠? 닮음비가 반지름 비겠는데요? 쉽죠?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도 반지름 비겠죠? 반지름 비가 지금 1대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2대 1 지점으로 되겠네요. 그쵸? 얘 좌표가 지금 2,2였나? 그쵸? 2,2. 얘 좌표는 마사, 마이. 걔네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이제 좌표가 될 건데
2대1 내분을 해보니까 약간 분수긴 하다. 자, x좌표는 0콤마네, 근데 2대1이니까. y좌표는 y좌표 얼마냐? 3분의 1이냐? 4니까 3등분 3분의 4, 3분의 2네요. 3분의 2네요. 아, 여기 좌표 0,3분의 2잖아. 야, 2대1 내분 좀 못 구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네가 못하는 거다. 자, 어쨌든 0,3분의 2구나. 그러면은 자, 잠깐 보자. y는 이 직선을 mx 플러스 3분의 2라고 잡아보자, 일단. 빨간색 직선들을. 야, 접하는 직선이니까 얘랑 이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네라고 써보자. 그러면은 자, 얘랑 이원 2,2랑 거리 한번 구해보자. 그쵸, m제곱 더하기 1분의 2m-2 더하기 3분의 2 절대값. 이거 한 개 거리가 1이래. 거리 1 맞지? 반지름 1. 야, 넘기고 제곱하자. 이거 뭐 얼마야? 3분의 4야? 그래, 3분의 4. 됐지? 넘기고 제곱할게. 제곱해보자. 4m제곱 빼기 3분의 16m 더하기 9분의 16. 얘가 m제곱 플러스 1이야. m제곱 넘어와. 3. 자, 1 넘어와. 9분의 7. 자, m값 두 개를 구할 건데 두 분의 곱을 구하랬나? 야, 두 분의 곱 구하자. 27분의 7. 됐지? 정답이겠다. 봐봐. 봐봐. 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봐봐. 이 점을 안 구하고 풀잖아? 들어봐봐. 내가 그래도 약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다 치고 내가 좀 이제 새로운 방법도 얘기해 줄게. 이 점을 안 구하고, 두 개 공통 접선이니까 내가, 모르겠다. 일단은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둬.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가 얘랑 접해. 얘가 얘랑도 접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쓰면은 어쨌든 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문자는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니까 mn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때 mn이 누구도 나오냐면은 mn이 봐봐. 그때 mn 세트가 4개 나와. 4개가 나오거든? 어떻게 4개 나오냐면은 얘네 둘도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온단 말이야. 얘네 왜 접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밖에서도 접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직선이 총 4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서 니네가 이거 두 개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 노란색 직선도 지금 논리가 똑같잖아. 아니, 어떤 직선이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1, 어떤 직선이 이 중심과의 거리가 2. 똑같이 나오잖아, 이 노란색도. 그치? 빨간색도 그렇고. 이해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얘가 더 가파르고 얘가 더 완만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딱 빨간색만 구하고 싶으려면은 빨간색만 지나는 이 점 있지? 아까 0,3분의 2. 그걸 내분점으로 구해놓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하다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무조건 이해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설지가 뭐라고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 아닌가? 쌤 모르겠다. 하여튼 대부분 해설지는 그냥 일단 아무 개의 직선을 써. 얘가 얘랑 접하는 거, 얘가 얘랑 접하는 거, 식 두 개를 풀어. 그럼 연립을 해. 그러면은 mn 세트가 4개 나와. 그 4개 중에 가장 큰 애랑 가장 작은 애 골라? 라는 게 이제 원래 풀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원하는 빨간색만 지나는 요 점 있지? 요 점을 구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접하는 걸로 찾으면 한 방에 나온다고. 알았냐고. 분명히 얘기했다. 답이 27분의 7이 맞냐? 맞아? 오케이. 자, 요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4번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애초에 이거부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구나. 원점 대칭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엔 집합을 좀 할 건데요. 집합 문제를 하기 전에 설명을 잠깐 하고 싶은데, 야, 근데 549번은 뭔데 10명 다 틀렸냐? 549번 뭐야? 그냥 풀어볼게. 549번 풀고 하자. 궁금한데? 549번
다 틀렸다고요? 가봅시다. 549번. 이거 하고 집합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크기가 정해져 있는 자연수 ABC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없기 때문에 A의 원소는 확정으로 3개가 맞아요. 집합은 똑같은 애를 중복으로 쓰지 않는데 절대 똑같지 않대요. 알았죠? 나와 있고 B집합이 누구냐면은 자, 이런 애래요. B집합의 원소가 될 친구는 2개를 더하는 값이래요. 그러니까 B집합의 원소가 될 녀석은 뭔가 2값을 더한 거래요. 더한 합. 이 2개가 누군데 그럼 XY가 누군지 설명을 해주겠죠, 이제? X는 A의 원소 중 하나고요. Y도 A의 원소 중 하나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 아무거나 2개를 픽해서 그 2개를 더한 값을 B의 원소로 하겠대요. 근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여기 넣어놓는 거 좀 약간 에바치긴 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센수학이 좀 이거는 원래 C단계에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상해요 좀. 일단 볼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B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의 후보군을 보니까 2A 얘가 A, 얘가 A일 수 있잖아요. 2개 다르다는, X, Y 다르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 AA 2개 더한 거 2A. 작은 순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자, A 더하기 C. 그 다음에 2B. B 더하기 A는 뭐 이제 여기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뭐야, 이거? 그 다음에 EC. 이러면 됐나요? 이러면은 B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 다 정했나요? 다시 한번 A, B, C가 있고 여기 또 밑에다 A, B, C 써볼까요? AA 더한 거, AB 더한 거, AC 더한 거. BA 더한 건 있고 BB 더한 거, BC 더한 거, CC 더한 거. 됐죠? 네, 다 나왔죠? 겹치지 않게 다 써봤어요. 예, 그러니까 B는 총 원소가 6개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같아질 수도 있는 애가 있다면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나머지 4개는 절대 같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제일 작은 애 2개 더한 애랑 누가 같겠어요? 제일 큰 애 2개 더한 거랑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2개는 겹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뭘 고려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하나 지워줘야 되니까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는 무조건 다른 애들이고 얘네 마찬가지예요. 제일 작은 애랑 2번째 작은 애거든요. 얘랑 같은 애가 앞에 없어요. AB보다는 AC가 더 크겠죠? AB보다는 B 더하기 B가 더 크겠죠? 그쵸? 당연하겠죠? 그쵸? 얘네 둘도 같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4개는 확정이에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거야. 약간 논리야 놀자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초등학교 때. 얘네들은 다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면 솔직히 좀 에바야. 알았지? 그러니까 집합은 중복돼서 쓰는 걸 이제 금지해야 되는데 얘네는 중복될 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거 2개는 중복될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보자. A 더하기 C가 2B랑 중복된다는 게 뭔 뜻이냐면 이거 등차수열 말하면 좀 에바냐? 봐봐. 간격이 같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C단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C단계에 있어도 에바긴 해. 봐봐. 2, 4, 6.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애를 보자. 간격이 2지? 이런 애들은 가운데 있는 애를 2배 한 거랑 양끝 더한 게 똑같아. 이해했어? 왜 그럴까? 이걸 설명하는 게 좀 약간 시간이 아깝거든. 그냥 이것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7, 11 이런 애가 있다. 간격이 4로 똑같지? 그럼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끝 더한 거랑 똑같아. 해봐.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일단 고려를 해야 돼. 뭘 고려해야 되냐면
자, 이런 경우와 이게 다른 경우를 고려해 볼게.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이거 둘이 같아야만 할 것 같긴 해. 일단 문제를 풀어보자. 왜 그런지 볼까? 왜 같아야 되는지? 아닌가? 안 같아도 되나? 안 같아도 되는 걸 수도? 자, 일단 볼게. 다른 거 먼저 하자. 둘이 다른 거. 그러니까 뭐야? 간격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2랑 4 왔는데 간격 2잖아. 얘가 6이 아닌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BB 더한 건 8인데 AC 더한 건 9니까 다르잖아. 살아남았겠지, 둘 다. 그치? 봐봐. 얘 먼저 해볼게. 둘 다 살아남았어. 둘 다 있는 애들이야. 알았지? 중복돼서 사라지지 않았어. 다시 얘기하지만 집합은 같은 숫자는 두 번 안 써. 다 더해보자. 4A, 4B, 4C네. 4A, 4B, 4C야? A 4개, B 4개, C 4개. 맞죠? 그쵸? 아니, 집합 B에는 모두 원소. 그게 합이 40이래잖아. 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네? 이걸 만족하는 A, B, C를 찾아보자. 뭐, 1, 2, 7, 뭐 이런 것도 있고. 1, 3, 6도 있고. 1, 4, 5도 있어. 야, 간격이 다른 거를 유의해야 돼. 우리 밑에 거 보고 있는 거야. 다 간격이 똑같지 않네. 그쵸? 또 뭐가 있을까? A가 2, 3, 5 있죠? 자, 2, 4, 4 안 돼요? 왜요? 같은 게 없어요. 자, 없네요. 끝났죠? 더 없네요. 뭐 3, 4, 5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3, 4, 5는 10인데. 네 가지 일단 찾았어요. 네 가지. 아,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 네 가지를 찾았다. 언제? 요때. 간격이 달라서 얘네 둘이 다를 때. 자, 간격이 똑같대. 얘네 둘이 같은 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두 번 안 쓸 거니까 A 더하기 C 대신에 2B를 쓸게. 다 더해보자. A가 몇 개? 3개. B는 4개인데? B는 4개. C 3개. 이게 40 나와야 된대. 아, 바꿀게요. 4B 말고 잠깐만요. 둘이 같잖아요. 그쵸? 둘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3A 더하기 3C가 6B네요. 그쵸? 맞죠? 3A 더하기 3C가 6B죠? 아, 그러니까 10B가 40이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럼 B는 4네? 자, B를 4를 구하면 뭐가 좋냐? 자, 말했죠? 이때 AC가 될 수 있는 애는 간격이 같아야 된다 했죠? 간격? 그러니까 3, 4, 5거나 2, 4, 6이거나 2, 4, 6이 정답이 있었네. 1, 4, 7이거나까지만 있겠네요. 자연수니까. 됐죠? 나올 수 있는 거. 간격이 똑같은 애들로 세 가지. 됐죠? 답이 몇 가지? 그래서 총 7개. 집합 A가 될 수 있는 종류는 7가지여야 될 것 같죠? 뭐야, 왜 입이 튀어나왔어? 왜? 뭐? 아니야? 어려운 문제가 맞긴 해요. 일단은. 알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한 번 봤잖아요. 다음번에는 안 어려워도 되는 문제예요. 다음번에 또 어렵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한 번 풀어줬는데 또 다음번에도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이 문제의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A 더하기 C와 2B가 같을 수도 있냐 다를 수도 있냐고. 같을 때는 간격이 같을 때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랑 아까 풀었던 474번 그 삼각형 두 개 움직이는 거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가는 거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시 풀 때는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10명짜리 한번 해봤고요. 이참에 이 얘기는 좀 합시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이거 C단계 좀 일단 끌고 갑시다. 이게 공수2가 약간 좀 많이 끌릴 것 같아요. 네.
숫자를 좀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좀 할 건데,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설명 잠깐만 할게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인데, 근데 애들이 가장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는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할게요. 사실 방금 전에 풀었던 549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몰라서 못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10명 다 틀린 애들 중에서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문제에서, 맞죠? 맞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을 몰라서 틀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위랑 아래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집합 A는 하고 이제 X바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이 집합의 원소가 될 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X바라고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X 값을 얘의 원소로 쓸래 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루트 X바라고 쓰면요, 뭔가 루트 X의 값을 원소로 쓴다는 얘기인 거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방금 전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몰라. X랑 Y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X 더하기 Y를 원소로 쓸래 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자, 하나 더 해볼래요? 이렇게 쓰면 X, Y라는 좌표가 얘의 원소래요. 좌표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요. 한번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해놓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XY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X반 XY는 정수라고 썼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될 형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는 하고서 라지 A는 X, Y 바라고 시작한다 그러면 X, Y라는 좌표가 원소가 될 거임. 근데 이제 이 좌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 조건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이잖아요. 그 조건을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이런 애들 위에 있는 점이래. 이 아이는 원인데, 이 점들이 싹 다 원소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 중에 정수인 애만 원소로 하래. 4개잖아, 그럼. 1, 0, 0,1, 뭐,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4개밖에 없네? 집합 A는 어느 순간 유한집합이 되었죠? 된 거죠, 집합 A는. 그쵸? 만약에 이렇게만 있었으면은 무한집합이죠. 점이 무한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일단 얘를 먼저 봐야죠. 어떤 애를 원소로 갖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건을 잘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킬러 문제들은요, 이 조건제시법으로 주는 문제가 많거든요. 킬러 문제에는. 그걸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 옆에 오는 아이는 형태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뭐 이런 애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문제에서 어떤 설명을 해주겠어요? F라는 함수가 어떤 A인지도 설명해주고 A가 어떤 값들인지도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야 그 A들을 F에 넣은 함수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나올 거니까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궁금해야죠. F상자는 뭘까? A는 뭘까? 설명해주겠지? 라는 걸 그걸 궁금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뭐 대충 이 정도만 할게요.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이거 허투루 하지 마세요. 정말 좀 안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 몇 개 풀고 이제 쉴게요. 한 2개 정도 풀고 쉴 것 같은데.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요거 하나였어요.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솔직히 이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다 할 줄 알 거니까 별게 없거든요. 네. 자, 일단은 볼게요. 어디 보자. 10명짜리 문제는 했고, 잠깐만요. 좀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좀 보고 싶은데, 579번도 많이 틀렸고, 590번도 많이 틀렸네. 예, 79번하고 90번을 한번 하고요. 다른 건 안 풀지 않을 거예요. 풀 건데, 일단 얘네들을 먼저 하고 쉴게요. 쉬는 시간 전에. 579번요. 579번.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해오시고, 좀 약간, 그래서 좀 많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공수 투반이 좀 느낌이 좀 좋네요. 네. 579번도 한번 볼게요. 조건 제시법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집합 라지 x가 어떤 애냐? 얘의 값을 원소로 하겠대요. 스몰 x의 값을. 그럼 이제 궁금해하죠? 스몰 x는 어떤 애일까? 옆에 나와 있죠? 스몰 x는 n분의 4 값이래요. 그럼 얘는 또 뭘까? 궁금해하죠? n은 자연수래요. 잠깐만. x랑 n 둘 다 자연수래요. 조건을 알았어요, 일단은. 자, 이제 x집합이 그럼 나올 건데, x집합이 누구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만 봐도, n이랑 x가 4의 약수다. 라고 나와주면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n을 넘겨보면은, 어쨌든 n 곱하기 x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둘 다 자연수인데. 1, 4, 2, 2, 4, 1.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4의 약수인 거죠. 이해하셨죠? 4의 약수.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1, 2, 4죠. 1, 2, 4예요. 4의 약수. 4의 약수 아니고선 자연수끼리 곱했을 때 4가 못 나오잖아요. 약수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형태고를.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뭐야? A가 B에 포함되고 B는 X에 포함된다고요? X는 B랑 다르고요. 두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문제가 좀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전체 집합이 X라고 합시다. 포함이 되니까.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네요. 자, 이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일단 해주고 있는 거죠. X 안에 B가 있고 A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해주면은, 포함 관계를 표현해주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죠. 두통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죠. 아마 문제를 그렇게 풀어왔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혹시 집합 문제를 푸는데, 들어보세요. 집합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집합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잘 풀릴 때는 식으로 풀던 그림으로 풀던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알아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 풀리면.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어떤 문제 풀다가 결국 막혔을 때가 오잖아요. 막혔을 땐 그때 취해야 될 행동 강령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 문제를 풀다 막히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맞아요. 막히면요. 그렸는데도 안 풀렸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들어야겠지, 설명을. 그치? 마찬가지야. 2차 함수 문제를 풀다 막혔어. 식으로 풀고 있었거든. 막혔어. 그럼 2차 함수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냥 매 문제마다 그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들여놓고 싶어서.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태희가 좀 안 따라하긴 하는데. 왜 째려보지? 내가 째려봐야 되는데. 야, 어찌되었든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마다 어떤 유형에서 문제가 막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조치를 해볼까에 대한 것들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좀 현명합니다. 알았죠? 어쨌든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리는 걸로 말을 했고 집합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X랑 B는 똑같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원소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어요. 그쵸?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1, 2, 4라는 원소가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1, 2, 4라는 원소가 있죠. 이 1, 2, 4는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영역으로 봐요. 벤 다이어그램은 영역으로 보는 거니까. 아, 그럼 1이 셋 중 하나 골라갈 수 있고, 2가 셋 중 하나 골라갈 수 있고, 4가 셋 중 하나 골라가니까 원래대로면 27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빼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경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4 이렇게 들어오면, 자, A집합은 1, B집합은 1, 2, 4인데 X집합도 1, 2, 4면 문제에서 말한 대로 B랑 X가 달라야 되는 걸 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A는 1, B는 1, 2, X는 1, 2, 4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전체 개수를 27개를 골라놓은 다음에 뺄게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애들을 뺄게요. 그럼 다시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려면 1이 둘 중 하나, 2가 둘 중 하나, 4가 둘 중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1, 2, 4가 둘 중 하나 골라서 들어가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답이 뭐겠어요? 19겠네요. 27 빼기 8이니까. 개수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벤 다이어그램과 영역, 그리고 원소가 이 영역을 선택해 들어가더라. 이런 걸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 더 한다 했잖아. 몇 번이었어? 590번이었는데? 590번. 해볼게요. 요거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잠깐 쉴게요. 이것도 좀 빨리 풀게요, 빨리. A집합이요. 1, 2, 4, 8, 16이래요. 네, 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러면은, 자, 이건 다 아시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의 제곱인데, 원래 32개여야 되는데, 이 32개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공집합은 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분집합들이 31개만 있는 거죠.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 설마 모를까 싶은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왜 2의 원소의 개수일까요? 왜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 나올까요?